채권 압류를 해도 다른 채권자와 경합이 돼서 나눠주고 나면 가져올 것이 얼마 없거나 단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이 방법을 안다면 나눠 먹기가 아닌 본인 혼자 전부 독식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돈 받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채권자는 좋습니다. 채무자는 갚습니다. 돈 맡깁니다. 결과로 증명합니다. 지금 전화합니다. 모두 다 받습니다. 채권자 통장에 돈 이고입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채권자분들이 채무자의 은행 예금, 거래처 결제대금, 급여 등의 압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일반 채권자 분들뿐만 아니라 추심 직원분들조차 거의 대부분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절차만을 가지고 압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채무자 재산에 먼저 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채권자들과 압류 경합이 돼서 추심에 실패를 했다는 채권자분들의 하소연은 제가 25년 동안 매일같이 듣는 얘기죠. 자, 하지만 추심 명령이 아닌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으로 진행을 한다면 압류를 한 뒤에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가 100건 또 1000건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돈을 본인 혼자서 전부 가져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나 유튜브 등 온라인 어디에도 전부 명령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잘 없기 때문에 압류를 할 때 그냥 기계적으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절차만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통해 압류한 돈을 전부 가져오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잘 활용해서 꼭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과 전부 명령을 비교하면서 한번 알아보시죠. 첫 번째, 채권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정확하게 어떤 절차일까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지급받을 돈에 대해서 압류를 하고 추심, 즉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법원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압류 채권에 압류를 한 채권자가 여러 명인 경우는 압류한 시간순이 아닌 그냥 채권 금액 비율에 따라서 안분해서 배당을 받게 되죠. 그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은행이나 거래처 등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900만 원인데 채권자 2명이 압류를 한 상태라고 해보겠습니다. 채권자 A가 청구한 금액은 1000만 원이고 채권자 B가 청구한 금액은 500만 원이라고 한다면 배당은 얼마씩 나올까요? 금액으로 비율을 따지면 채권자 A에게 3분의 2가 배당되고 채권자 B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당받겠죠. 자, 그래서 압류 금지 채권을 제외한 피압류 채권 900만 원에 대해서 채권자 A는 600만 원, 채권자 B는 300만 원을 배당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한 채권자는 얼마를 배당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전부 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전부 압류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것입니다. 쉽게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다른 채권자들의 압류 및 가압류가 100건, 1000건이 들어와도 전부 명령권자 혼자서 압류된 채권을 전부 가져간다는 거죠. 극단적으로 전부권자 뒤로 국세나 임금 채권 등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채권이 전부 이전된 것이기 때문에 전부 명령권자 혼자서 독식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채권자 평등주의 원칙이 지배하는 우리나라 법제하에서 압류 채권자의 독점적 만족을 얻게 해주는 아주 유용한 절차죠. 세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부 명령의 단점이라고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법에서 보면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다른 채권자가 압류 및 가압류를 먼저 한 때에는 전부 명령의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뒤늦게 전부 명령을 한 경우 피압류 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단 한 푼도 배당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전부 명령이 실패하면 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자의 모든 채권이 사라진다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했는데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이 없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그런 경우에 채권자는 피전부 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여 다시 집행력 있는 정본을 부여받아서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새로운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에 따른 관련 법률과 대법원 판례는 화면으로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본다면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 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이 되었는데 앞서 다른 채권자에 압류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자, 하지만 이 또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부 명령이 압류의 경합 등으로 인하여 무효가 되는 경우에 그 전부 명령의 기초가 되었던 압류 명령까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압류 명령에 기초하여 추심 명령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받을 채권이 1억 정도가 있어서 전부 명령을 했다고 해보죠. 그런데 선행 압류 채권자들이 존재를 해서 단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하지만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에서 채권 압류에 대한 효력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명령을 추심 명령으로 전환해버리면 배당에 참가해서 금액 비율에 따른 안분 배당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보다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선택하는 것이 완전히 유리합니다. 첫 번째는 제3채무자의 재력, 즉 돈을 줄 수 있는 능력이 확실한 경우겠죠. 대표적으로 채무자가 다니는 직장,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 압류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채무자가 다니는 직장에 대한 정보는 저희 돈들을 통하여 무료로 조회가 가능하니까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두 번째, 피압류 채권이 확실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경우입니다. 물품 대금이나 공사 대금 같이 상거래 채권 같은 경우 동종업계에서 발생하는 채권 채무 관계가 참 많죠. 자, 그런 경우 주변 업체 등을 통하여 채무자의 결제 거래처를 알아내고 그 결제받을 대금에 대해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조사 및 신용조사 등을 통해서 알아보면 어느 정도 가늠을 해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다섯 번째, 전부 명령은 채무자의 편법과 불법을 막아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럼 채무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죠. 월급이나 퇴직금에 압류를 당한 채무자들은 뺏기기 싫어서 친구나 주변 지인 등을 통해 허위로 채무를 부담하고 그 채권으로 압류 경합을 넣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명령은 그 뒤에 어떤 압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방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그런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또한 직장을 매번 옮겨 다닐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매달 급여에서 일정 부분을 채권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엄청난 압박이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와 합의를 하고 또 돈을 받아내기는 한결 더 쉬워지겠죠. 그리고 채무자의 임대차 보증금에 압류를 할 때도 전부 명령을 활용하면 아주 좋습니다. 채무자가 전세나 월세로 사는 경우 임대차 종료 시 채무자가 받게 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도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특히 전부 명령이 임차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차 갱신 합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간혹 보증금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월세나 관리비가 보증금에서 계속 차감이 된다면 나중에 추심을 해도 남는 것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전부권자는 임대인을 대위하여 채무자에게 집을 비우라고 법원에 인도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외에도 공사 대금 채권은 공사 완성 전이라도 압류를 하고 또 전부할 수가 있죠. 즉 채무자가 장래에 지급받을 채권까지도 전부 압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것처럼 수많은 상황에서 채권 압류 및 전부 명령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부 명령은 한마디로 채무자에게 공포 그 자체인 거죠. 법은 잠자고 있는 채권자의 권리를 절대 지켜주지 않습니다. 법과 추심 관련 절차를 잘 알고 또 저희 돈도를 통해서 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해서 움직인다면 분명 여러분의 돈을 지켜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에 따라 저희 돈도는 항상 무료로 채권자 여러분들이 채무자에게 돈을 받는 데 필요한 모든 자료와 정보를 최대한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대표전화 1599-2590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